자, 우리 아재라이드 오늘은 송년 특집 노숙자 모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등유 난로를 켰는데 우리 황 대표님은 얼굴이 벌써 벌게지셔서 밖에 너무 추웠는데 갑자기 더워지니까 벌게지네. 하여튼 아재라이드 노숙자 편 오늘은 이제 세 가지 테마를 다뤄볼 건데, 첫 번째, 저희가 신차 2022년 신차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주요 신차 깜짝 놀랍게도 PHEV 포함해서 전기차가 더 많은, 정말 이렇게 다이나믹한 자동차 인더스트리가 있을까. 불과 1년 사이에 전기차가 내년 나오는 신차의 대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더 많이 나오는 신차 발표회, 앞으로 저희가 또 그런 걸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갖는 의미와 소비자들의 트렌드 변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빌리티 삶의 변화도 일부 있을 것 같은데, 전기차가 더 많이 나오는 2022년을 곧 앞두고 올해 이미 전기차가 꽤 많이 나왔죠. 테슬라가 독주하던 시장에 비해 현대기아가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내서 테슬라를 그 모델별로 봤을 때 현대기아차가 더 압도적으로 위에 올라가 있는, 아마 내년도에는 뭐 벤츠라든지 저희가 익숙했던 자동차 브랜드들도 상당수 볼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지 보살 모드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돈을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 오늘 간단하게 첫 번째가 끝났네. 돈을 안 깔아서 전기차가 신차로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은 메이커들이 바보가 아니고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차가 더 많이 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더 많이 낸다는 것은 결국은 시장이, 소비자의 니즈가 이렇게 변화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따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해서 오너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재미있는 리서치가 나온 게 있었어요. 그 전기차 타는 사람들의 제일 큰 불만 요인이 뭐냐 하면 겨울철 주행거리 감소. 주행거리가 400km를 가든 200km를 가든 관계없이 여기에 맞춰서 내가 쓰면 되는데, 내가 쓰는 어떤 생활 패턴에 있어갖고 겨울만 되면 주행거리가 확 줄어드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니까 넘버 1이었어요. 넘버 2가 충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세 번째가 충전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장거리 주행할 때 걱정이 많이 된다. 이게 세 가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는 게, 지금 메이커들이 전기차 내서 막 광고할 때 마케팅 내세우는 게, 한번 충전하면 몇 킬로 간다, 그리고 막 성능 제로백이 몇 초다. 근데 사실 오너들의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너들은 성능이나 주행거리 이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어떻게 보면 내가 전기차를 몰 때는 걱정할 수 있는 건 여기 딴 데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겨울철 주행거리가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메이커는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주행거리를 더 늘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주행거리와는 관계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나 아니면 난방을 위해서 뭐 다른 소스를 찾든가 하는 그런 이슈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 너무 시장 초기다 보니까 메이커들이 생각하는 어떤 개발 방향과 소비자, 시장에 바라는 니즈가 굉장히 언매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겨울철 주행거리는 확실히 문제가 있지만, 영하 10도가 넘어가는 날이 서울 수도권에 많아야 막 일주일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전기차를 주변에 타는 사람 보면 거의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번 차도 전기차요. 주행거리 줄어들고 충전의 불편 때문에 별로 고생한 기억이 거의 없다. 물론 내연기관차를 탈 경우에는 그건 일도 고생 안 해도 되겠지만, 전기차는 지금은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저는 블루오션인 것 같아요. 이게 더 많아지면 그때는 정말 기다리느라고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 타는 사람이 서울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장거리 주행한다고 그러니까 충전소가 서울 근처에나 많지, 저 지방 데려가서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객관적인 리서치라고 봐요. 메이커 입장에서는 차만 생각하고 개발하면 돼요. 근데 전기차의 시대가 되면 사실 충전소, 뭐 충전 시간, 이건 사실 메이커가 할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메이커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메이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포지션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기차를 계속 개발하기는 하는데 메이커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과연 전기차가 지금은 테슬라가 몇 개 없으니까 뭐 6개월씩 1년씩 기다리는지 모르겠으나 1, 2년 뒤에 아까 말한 신차가 막 나온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기다릴 필요도 없는데, 그럴 때 생각만큼 왜 안 팔릴까? 항상 초기에는 그렇잖아요. 이 판매 요인들이 잘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은 어딘가에서 뭔가 데미지가 일어나면은 잘 원활하게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막 개발해서 내놓는 메이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함께 보조를 잘 맞춰야 되겠다. 그리고 친환경 때문에 전기차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을 해야죠. 정부를 설득을 해서 충전소 늘리고 막 하면서 해야 되고 보조금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을 강조하면서 일반 국민들한테 사실은 설득을 잘 해야 되고, 왜냐하면 연간 1, 2만 대 팔릴 때 정부가 보조금을 줄 때는 사람들이 별 말이 없는데, 이게 10만 대, 20만 대가 팔리는데 말 보조금을 준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내가 세금 내는 것 같고 왜 저 사람이 전기차 사는데 혜택을 줘? 그렇게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미 독일에서는 그 소비자 연맹에서 그런 걸 저항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 거를 전기차 만드는 메이커 입장에서 풀 수 있는 거냐?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의 그 화제 중에 하나는 인프라에 대한 얘기나 이런 거보다는 앞으로의 인테리어라든지 뭐 그런 트렌드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크기는 아반떼 크기인데 실내 공간은 그랜저보다 더 큰 게 실제 전기차의 포인트, 막 그런 점에서 자동차 메이커들도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인테리어라는 소비자가 전기차가 더 많이 나온다는데 뭘 사야 되지? 뭘 뭐가 포인트가 돼야 될까? 주변에서 벌써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신차가 나온다는데 뭘 사야 되는지.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짚어본다면 뭐 인테리어도 있고 리빙룸도 있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디자인 쪽에서 볼 때는 처음에 가격을 가지고 경쟁하다가 그 다음에 가격도 비슷비슷해지고, 그 다음에 기술을 가지고 경쟁하다가 기술이 비슷비슷해지면 그 다음에 디자인을 가지고 서로 뭐가 다른지를 경쟁을 서로 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배터리 기술이잖아요. 배터리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업체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비슷비슷한 기술들을 이제 물론 그 어떻게 뭐 소프트웨어를 조정을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거는 각 메이커의 컨셉, 각 메이커의 성격에 따라서 색깔로 뭐 다 조정을 하겠지만, 비슷비슷해질 정도면은 디자인으로 승부를 앞으로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디자인이라는 게 디자이너들은 똑같은 거를 뭐 그냥 재탕하고 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에 관심이 있고 그거를 집중하고 싶고 그거 할 때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데, 전기차가 이제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의 자극, 모티베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나오던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엔진이 바뀌고, 근데 이게 갑자기 안에 패키지 레이아웃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배터리가 바닥으로 들어가고 안에 스페이스를 더 넓게 쓰고 가운데 터널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앞에 엔진에 있던 게 없어지고, 모터는 조그만 모터가 들어가고, 앞에도 뒤에도 인테리어, 거기다가 더하기 자율주행까지 된다면 디자이너들한테는 굉장히 재미있는 즐거운 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어떻게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갈 거냐.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는 뭐 황 대표님이 경제학자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규모의 경제, 이걸 따라가지 못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테슬라의 미래보다는 이 규모의 경제를 잘 관리해 왔던 커다란 회사들, 뭐 예를 들면 폭스바겐이라든지, 지금 완전히 전기차로 뭐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요타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제안을 하고 제시를 하느냐 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거기다가 정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으로 이제 정말 승부를 보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여기에서 디자인이라는 건 겉 모양, 인테리어 모양이 아니라 엔드 유저가 어떻게 이 차가 아름답다고 느껴지는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아름답다라는 거는 즐겁고 편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생각해 준 디자인을 한 그런 차, 거기에다가 모양까지도 나한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만족시켜주는 디자인을 하는 거. 누가 만들면 또 전부 팔로워가 생기겠고 하겠지만, 근데 거기에서 오리지널리티를 누가 먼저 찾고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은 앞으로 나올 차들은 거의 100% 전기차라고 봐야 되죠. 이미 거기는 제가 보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에 가서 제가 프로젝트를 할 때 보니까 회사 그 주차장이 있는데 전기선이 수십 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전부 전기 자전거들, 또 모페드 같이 생긴 건 작은 뭐 스쿠터 같은 건데 전기로 사용한 거 전부예요. 길에 지나가는 사람 자전거 페달을 밟아서 가는 사람을 거의 못 봐요. 다 전기.
자동차도 다 전기 자동차로 지금 이제 쓰고 있고 개발하는 것도 대부분 그렇고, 근데 그 넓은 땅덩어리에 그 넓은 그 큰 시장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또 거기에 수출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만든 차들을 다른 나라에도 가는, 이런 걸 전체로 볼 때는 전기차는 뭐 진짜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언제가 끝이 되고 어떤 다른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앞으로 향후 한 10년, 15년 까지는 바꿀 수 없는 대세다. 전기차가 가지고 올 자동차 시장의 변화 트렌드를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뭐 요약을 하자 그러면, 기존의 내연기관은 차별화가 무슨 퍼포먼스, 파워트레인, 샤시 뭐 얘기하는데, 아시다시피 뭐 전기차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네모난 판에다가 배터리 채우고 바퀴 4개 붙인 거기 때문에 퍼포먼스는 별 차이 낼 게 없잖아요. 차별 요소를 해봐야 배터리 성능인데, 배터리는 메이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메이커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차별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전기차 시대의 차별화 요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은 패키지거든요. 실내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다음 세 번째는 제조물의 영원한 숙제인 가격, 요 세 가지로 경쟁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디자인은 실내외 디자인에 있어 갖고, 사실 전기차는 내연기관보다 더 오래된 차인데 1830년대에 나온 차인데요. 근데 대중화된 게 지극히 최근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전기차고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대 수준이. 그래서 디자인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고, 굉장히 또 감성적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세련되게, 이런 거를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메이커들이 얼마나 맞춰가느냐가 경쟁력이 될 것 같고, 패키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까지 포함을 해서 이 차 안에서 차가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나는 뭘 할 수 있느냐 라는 측면, 실내 공간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이제 멀티퍼포스로 쓸 수 있게 이 넓은 공간을, 그거는 이제 메이커의 어떤 디자이너 엔지니어들의 창의력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가격 문제인데, 지금은 정부가 보조를 하니까 어디 맞춰 갖고 내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에서도 조금 기형적으로 이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 차를 만드는, 그렇죠. 아예 제한이 없다 그러면 메이커가 할 수 있는 거를 풀로 뭐 할 텐데, 값에 맞추는 굉장히 기형적인 시장 형태가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가 되면 사실 프리미엄 브랜드나 대중 브랜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벤츠하고 현대가 6천만 원에 맞춰 갖고 차를 만들면 앞에 로고가 벤츠나 현대나 그 차이는 있겠지만은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프리미엄 브랜드와 대중 브랜드가 같은 세그먼트에서 경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퍼포먼스도 별 차이가 없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조금이 얼마나 갈 것인가, 초기니까 그런 거지. 이미 중국도 많이 줄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10년 뒤에 보조금이 없어진다고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가격 싸움이 벌어지는데, 가격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배터리 원가의 30~40%라고 그러는데,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생산 대수. 전기차를 100만 대 만드는 거하고 500만 대 만드는 거하고 분명히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배터리와 생산 대수 두 개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봐요. 전기차의 시대가 오면 앞으로 자동차 시장이 B2C가 지금 메인이지만 B2B가 커지잖아요. 쉐어링 때문에. 그래서 렌터카 업체라든지 우버라든지 그런 데에 공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쉐어링을 하잖아요. 현대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만들어 갖고 쉐어링 업체에 이렇게 공급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판매처죠. 근데 이 쉐어하는 업체들은 그렇게 차를 오래 안 갖고 있거든요. 한 길어야 5년 정도란 말이야. 중고차로 팔죠. 그래서 배터리 수명이 10년이라고 그러면 이건 상품 가치가 남아 있거든. 그러니까 메이커 입장에서는 공유업체에서 5년 뒤에 파는 요걸 다시 사가지고 뭐 좀 손을 봐갖고 중고 전기차를 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기차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챌린지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기관차가 필요한데 돈이 있으면 신차, 돈이 별로 필요 없거나 그닥 뭐 차에 관계 없으면 중고차 사잖아요. 마찬가지 전기차도 똑같아질 거다, 그죠? 전기차도 신차를 좋아하지만 난 전기차가 필요한데 내지는 전기차밖에 살 수 없는데 돈이 모자라면은 중고 사야죠. 근데 중고 시장이 없을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하니까 있다 이거죠. 그리고 배터리 값이 내려가면 메이커에서 배터리만 바꿔주면 딴 거는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즈니스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죠. 테슬라가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중고차 잔존 가치가 포르쉐나 이런 것보다 훨씬 높아요. 거기다가 또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 점이 볼보는 안 해주는데.